분홍색 블럭을 껴라. 당연, 예, 네. 그 제외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네. 당겨지고 신규 지정은 이제 없지 않을까. 네. 공공기여로 인정 안 해줘요. 용적률 완화를 덜 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예, 예, 이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했던 이 중심 체계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이게 3도심. 이거 외워두면 좋겠네요. 이걸로 가면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이걸로 그거는. 가면은 높아지고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저희 집에서 편하게 ovest.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지금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녹화했다가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보내드리긴 하는데 유튜브 내용은 좀 수박 겉핥기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네, 흥미있죠.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풀 영상이 다 있으니까요. 풀 영상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시겠죠. 분홍색 블럭을 껴라. 당연, 예, 네. 그 제외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현장을 가 보면요, 상업지역을 낀 이런 용도지역을 낀 땅들은 대규모 건물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당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근데 이게 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요게 작년 원래 이 역세권 활성화는 언제 바뀌었죠? 올해 4월인가였죠? 4월 뭐 7일인가. 근데 작년에 9월 25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가 있어요. 서울시 더 머물고 싶은 도시 실현 숙박시설 확충 나선다. 숙박시설 3대 확충 방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이 노선형 상업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환경 정비나 도시환경 정비란 측면보다는 4단계 종산형 복합 용도를 넣으면은 해준다. 이게 노선형 상업 지역을. 그거는 노선형 상업 지역의 복합 용도라는 건 뭐냐면 두 개예요. 오피스텔 제외한 오피스 시설 또는 그 한옥이나 이 호텔, 숙박 시설을 넣을 경우에 4단계 종산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노선형 상업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깊은 플랜을 갖고 연속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선형 상업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확충이긴 하지만 확장이 됐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형 민박제도도 개선하고,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 특별부 제정을 건의한다는 이런 그 작년에 9월 23년에 이런 발표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역세권이 아닌 20m 이상 그 노선 가로변에 붙은 지역은 복합 용도를 넣을 경우에 그 복합 용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피스나 또는 그 숙박시설 넣을 경우에는 4단계 종산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 쪽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호텔 지으시는 분들 그렇죠.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9년, 10년 정도에 땡겨지고 신규 지정은 이제 없지 않을까. 예. 그 내용. 아까 60%에 50%가 이거 아까 네 이제는 주민 제한 접수니까 그걸 자문 접수라고 이제는 이걸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거를. 네. 그 전에 30% 넣고 구직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다음에 그게 서울시로 올라가서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구나. 네. 결국은 계속 예정지로만 가는 거네요. 우선 제가 이거 좀 학습 차원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빈집민 소규모 정비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이 약간 좀 달라요. 우리 그 도정법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어디 있죠? 77조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옛날에 50조에 2였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시장이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빈집민 소규모 정비사업법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시작장 자체가 조합설비인가부터 가니까 조합설비인가를 권리산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만 별도로 다른 사업은 없는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만 별도로 권리산정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일하게 딱 이 사업만 두고 있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소규모 재건축은 없어요. 권리상정 기준 자체가 있긴 있죠. 조합 설립 조합 인가, 설립 네, 인가이죠. 조합 설립 인가이죠. 근데 얘만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 군수가 투기 없애는 날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거를 그대로 소규모 관리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이라 부르는 그거를 해서 지금 아까 봤던 28조를 준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재개발의 권리상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공공기여로 인정 안 해줘요. 용적률 완화를 덜 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슴칫한 얘기죠. 사업 공공시설 등은 중심주택의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 주변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사업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 또는 사업 부진의 입주자 편의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 등은 공공기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밑에도 읽어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체 공공기여량 중 임대주택 3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한 가지 유형의 시설은 50% 초과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네. 그러니까 내 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 뭐 도로가 됐든지 뭐가 된 거, 이거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또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만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큰 시설이야. 이거는 공공기여에 포함 안 시킨다는 건 용적률을 깐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그건 같아요. 니네가 쓰는 거니까. 그렇죠. 니네가 꼭 필요하고 공공- 니네가 쓰는 거니까. 사실 그 판단도 사실 애매하긴 하네요, 또. 요즘 우리 전영진 대표가 관을 잘 안 들어가서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무조건. 네. 관이하는 거는 다 잘하는 거야. 우리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쫓아가야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의 가장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5-1-1이에요. 네. 그 도정법이나 장기전세 주택은 정비계획 위반할 때 추정분담금에 아까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건축 심의, 조합 설립하고 건축 심의 전에 감정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변경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기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앞에 들어가는 이거는 탁감 형태로 들어가지만 그 감정 평가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 왜냐하면 2단계, 3단계, 4단계 종상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정확한 공공기여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고 그 시설에 적합한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비계획 변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감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지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갑자기 하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재개발의 종전평가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종이 여러 단계 바뀌는 과정에서의 평가를 미리 한번 하고 시작을 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디테일해야 되고 엄청나게 서로의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넣으라 말라 이런 거에서 시간이 엄청 갈 수도 있는 거고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이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일 수도 있다. 그만큼 큰 사업이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거겠죠.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했던 이 중심 체계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이게 3도심, 이거 외워두면 좋겠네요. 7광역 중심, 계속 12 얘기했잖아요. 지역 중심, 53 지구 중심. 네, 요게 이제 위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중심지 체계. 네, 점점 더 세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고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했던 이게 지금 3도심, 서울도심, 네. 중구 쪽,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2도심, 강남 3도심. 그리고 빨간색이 7광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 제가 전영진 대표한테 얘기했는데 전영진 대표가 지금 있는 곳이 합정이란 말이에요. 합정. 합정은 12지역 중심에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53에 들어가는데 여긴 대신 아까 역세권 활성이 만약에 한다면 가능한 건 환승역이잖아요. 2호선, 6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기 딱 마침 띄우는 게 여기 나오네. 이거 좀 화면에 나가요? 네, 나가고. 잠깐만 제가 네. 이렇게. 아까 전영진 대표가 하고 싶은 뭐 건축이나 이런 걸 하려면 네. 호텔 같은 거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은 지주택. 쉽게 얘기하면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혁명 재개발, 조합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개인이 내 땅 사서 할 때도 가능하고 네. 지주택으로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 가능하고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그다음에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 방식도 가능하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재개발 뭐 빌라 사고 특공 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으로 조합 방식. 조합 방식으로 역세권 활성화를 가는 거고 조합 방식도 있고 여기도 그것도 되죠. 토지 등 소유자 방식도 되죠. 되죠. 그럼 최상이지, 그거는. 네, 되고 그다음에 지주택 같은 주택법으로 가도 되고 만약에 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호텔을 짓고 싶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면 되는 기존 거죠. 주택을, 기존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낡고 노후화된 가로 그 상업형에 딱 그거 많잖아요. 그게 네. 거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신논현역에서 내려간 그쪽이 네. 그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 거기도 그래요? 네. 그러면 노후된 걸 갖고 계신 분들은 뒤에 노후된 거 있고 앞에 좀 물어갖고 같이 지면은 대박이죠, 이건 그러면 진짜. 옛날에는 그게 이제 앞에 상업지 뒤에 뭐 3종이면은 상업지가 더 크면 다 상업지 이렇게 쳤는데 이게 가중평균 내가지고 용적률을 물타기 하잖아요. 그렇죠, 평균 그렇죠. 내잖아요. 근데 이걸로 가면은 훨씬 더 좋아진 거지. 이걸로 그거는. 가면은 높아지고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